답답한 얘기 외에는 깝깝한 얘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 올림픽 적자 누가 갚나? 아무도 안 갚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떡하나? 이거 17조라고 하지만 지금 벌써 41조까지 나오고 이게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 네. 17조는 공사비예요. 공사비만. 그러니까 도쿄도가 뒤집어 쓴 공사비. 그러니까 건물 고치고, 이게 뭐 경기장 고치고, 도로에 페인트 칠하고, 광고판 세우고, 저기 그 똥굴 띄우고 이거, 앞바다에 모래 붓고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17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영수증이 있는 거야. 공사비 영수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도쿄도가 다 안 왔어. 문제는 왜 41조가 됐냐? 공사비가 17조인데 홍보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9조야. 그러니까 실제 공사에 들어간 돈보다 올림픽 홍보를 한답시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엄마야. 뇌물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원래 경영을 할 때 마케팅 비용을 우리가 따로 책정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써요? 그렇게 뛰어넘나요? 그러니까 원래?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63 빌딩을 지었는데 공사비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나 63 빌딩 오픈에어라고 하는 광고비로 나갔다는 계산서인 거야. 바보 아니야? 막 그럼 공중에 막 얼굴 띄우고 막 그러더니 뭐 그치, 그런 것도 아마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9조 원이라는 돈이 엎어쳐져 가지고 이게 이제 36조 원이 된 거고요. 거기에 4조 늘어나는 건 1년 더 연기하면서 늘어난 추가 비용까지 해가지고 이게 관리비. 지금 41조가 된 거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참. 문제는 이 17조가 도쿄한테 처음에 주고 그 다음에 도쿄도가 너무 무리가 되면 중앙재정에서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네, 도쿄가 못 감당하면은 저기 일본 정부가 대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요때는 IOC랑 일본 정부가 다 같이 도와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도와준다는 얘기는 없었던 거지. 그리고 도쿄도가 사실 제일 그나마 돈을 얼마라도 챙길 수 있었던 거는 티켓이라도 팔아가지고 그렇죠. 그 돈으로라도 어떻게 저기를 쳤어야 돼요. 근데 그리고 그게 한 1조 정도밖에 안 예. 돼요. 아니 1조면 어디야? 하긴. 그 돈이라도 슈킹 아니라 어떻게 개평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 돈까지도 날려버린 상황이니까 이래저래 힘드니까 양쪽에 다 요구를 했어요. 저기 주세요. 적자다. 적자니까 좀 지원금 좀 준 다음에 주세요. 그리고 정부 지원 좀 내려주세요. 그런데 없어. 나도 먹고 죽을래도 없어. 이러고 배를 째버린 거야. 근데 IOC는 이번에 역대급으로 많은 시청료를 받아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동안 있었던 대회들 중에 TV 맞아요. 시청률이 최고로 높았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코로나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할 일도 없고 나가서 직접 가서 하기가 못 힘들죠. 보고 이러니까 많이 아예 봤어요. 작정하고 들어놓아버린 거죠. 그 와중에 무관중 개최로 인해 가지고 이 도쿄도 안에서 숙박시설 취소당하고 돈 못 돌려받게 된 것 말이야. 수조 원이거든. 이거라도 지원해달라는 거야. 근데 됐제. 난 돈 없어. 마루카와 다마요 올림픽 담당상이 지난 5월에 도쿄도의 재정 규모를 고려하면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자금 부족을 보전할 수 없는 사태는 상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도쿄가 다 해야지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해? 라고 미리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도쿄가 문제인가? 일단 도쿄는 방역도 안 되는 데다가 람다 바이러스 지금 거의 공식 이제 15,000명 넘고 출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이제 이만 갔다 내려왔으니까 더 잘 됐다고 또 칭찬하는 저기가 나오더라. 줄었다고. 근데 제일 결정적인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스가가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는 검진도 치료도 국비로 해줄 수 없다고 선언해 버렸어. 헐. 그 아프면 그냥 네 혼자
돈 있으면 병원 가시고요. 수천만 원 내시고. 오, 최재형이랑 똑같다. 제이형도 그랬잖아요. 왜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냐고. 아, 그렇지. 이거 일본 총리로 딱이네. 딱 맞네. 괜히 제이 형이 아니었어. 아, 그 제이. 제페니스 형이야, 제이 형. 별명 생겼네요, 제이형. 일본 야구 이렇게 대표팀 지게 버리고 제이 이렇게 일본으로 오면 되겠네. 그래서 이러한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국가가 더 이상 코로나 발병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치료 행위, 검진 행위를 아예 안 하겠다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확진자가 폭증을 했는데도 올림픽하고 관계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올림픽하고 있거든요. 관계 스가가. 없다. 그거는 내 탓이 아니야. 올림픽 탓이 아니야. 이러고 아니 있는 근데 거예요. 지금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지금. 지금 일본에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요 얘기는 이따가 이제 국제 프레스에서 이제 변동해서 할 건데 네. 이것도 일종의 기상이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태풍이 그렇게 많이 왔잖아. 그렇죠. 태풍이 안 오는 대신에 저기압대가 와갖고 저 자리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나흘간 우레시노시 여기에 1024mm 이게 한 몇 년치가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대피하라고 뭐 방송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피소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 되느냐 해서 대피소도 잘 안 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도심 지역인 경우에는 피해가 좀 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도심 지역은 기본적으로 하수도나 뭐 이런 설비들이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빠지는데 도심 외에 산간 외곽 지역인 경우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 비가 내리면 골짜기에서 말하자면 산에서 붙잡아 줄 수 있는 임계수는 산에서 저장해 줄 수 있는 물의 양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산 자락 안에 있는 농촌 마을에 전부 다 집중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빠지지도 않는 거야. 물이 빠지지도 않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거의 다 호수가 되는 거야. 강제 배수 시설이 없는 일반적인 마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까지 해갖고 지금 이런 도심지나 농촌지 저길 가보면요. 하천이나 교량이나 이게 깔랑깔랑하게 이제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배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물이 더 부어지게 되면 이거는 그냥 그건 다 이제 물 안에 잠기는 거야 그냥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일 넘어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계속 그건 네. 장마전선이 거기 걸려 있어가지고 계속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기상학적인 내용은 좀 이따 이제 아까 중국이랑 같이 엮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동안 농촌 지역은 희생을 당하더라도 도심 지역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서 네. 조금 이제 등한시했었단 말이야. 복구라든지 또 이런 피해 사항을 점검하거나 구조를 한다든지를 등한시했었는데 이제 이 정도 비가 오면 도심 기반 시설이 감당해낼 수 있는 강수량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 넘어섰죠. 예.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농촌 지역보다 더 괴멸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의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지형이에요. 분지. 예. 그리고 그 주변을 돌아가는 하천들이 대부분 천정천입니다. 도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제방에 의해 가지고 그 물을 유지하는 거지 땅이 제일 낮은 데잖아. 그러니까 땅이 움푹 파인 그릇 같은 거고 맞아. 하천은 그릇의 중단부를 지나고 있는 물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땡겨다 쓰고 거기다 하수를 하기 위해서 제방으로 그걸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일본은 강들이 다 짧잖아. 바다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강수량이 계속해서 쏟아지게 되면 바다로 흘러나가는 양이 빨라요. 우리처럼 이제 긴 강이 드무니까. 그리고 일단 이제 강 바닥에서도 이 화산 섬이기 때문에 물 밑으로 이제 많이 빠졌단 말이야. 근데 이 정도 비가 쏟아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이 넘친다는 거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제방이 터져요, 제방이.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도쿄, 오사카, 뭐 히로시마 이런 데는 이제
바다랑 끼고 있는 데는 터진 제방의 물이 바다 쪽으로 향하고 한번 싹 휩쓸면서 일종의 이제 그걸 탕류라 그러는데 그 흙더미들이 휩쓸고 내려가는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아예 분지형으로 고립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메모리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벌써 제방 33개 붕괴됐다고 댓글에. 근데 이 제방이 붕괴되면 제방이 붕괴된 그 틈을 타고 좌우로 흐르던 물이 전부 그쪽으로 몰려 들어와 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자연 배수에 의한 피해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쓰나미 때 제방이 이렇게 물이 차 있고 근데 땅은 밑에 이렇게 땅은 밑에 있더라고요. 있고 괜찮아. 네, 근데 그걸 넘어와. 그걸 위에서 넘어오더라고. 그래서 그게 터져.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줘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피해가 오게 되면 도시 기반 시설이 전부 다 황토에 의해서 진짜. 완전히 이제 그걸 뭐라 그럴까 파묻히는 거죠. 파묻혀서 다 이제 파묻히는 거죠. 다시 되는 거야 그냥 그게. 도심지가. 그렇죠. 그래서 하수구가 다 막히고 도로가 다 덮이고 기반 시설이 이렇게 덮이잖아요. 이거를 해소하려면 물차를 끌어다가 물로 씻어내는 수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물이 빠져야지. 근데 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안 이미 빠지잖아. 그렇게 휩쓸고 나갔을 때 이제 그때는 고갈이야. 물이 없어. 수자원이 없어. 제방은 터졌고 이미 물은 전부 다 들어와서 흘러나가 버렸고 이제 새롭게 가라앉아 있는 이 진흙더미를 씻어낼 만한 물을 구할 데가 없어. 소방차로 이제 멀리서 물 떠다가 그걸로 해갖고 도심지를 씻어야 돼요. 이제 야. 도심 기능이 완전 마비되는 마비가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거기에다가 지금 일본에서 그 첫 람다 감염자가 나왔는데 이게 또 올림픽 관계자입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이걸 또 안 알렸어요. 안 알려가지고 올림픽 끝나자마자 이걸 알렸어요. 이 올림픽 관계자가 람다 감염자다 하면서 이걸 알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며 그리고 이 사람만 또 있었을까 과연? 올림픽에 들어온 사람이 8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저 사람 하나만 있었을까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추적 조사도 못 하고 이제 아무도 못하죠. 앞으로 병원에서 이제 검진도 안 해줄 거고 치료도 안 해줄 거고 응. 이미 병원도 홍수 나갖고 들어갈 수 있는 병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일본의 재난 방송이 나왔는데 피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가세요. 예? 어디로 가? 그리고 피할 수 없으면 2층으로 가세요. 이게 재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란 말도 없어. 당신이 알아서 연락해가지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알아서 도망을 가시고 아이고. 도망갈 여건이 안 되면 2층에 가서 버텨보세요야. 지금 일본의 재난 상황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피해 집계가 안 되지만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피해 집계와 복구에 들어갈 비용은 오히려 비로 인한 피해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직 패럴림픽도 지금 아예 못 하고 있죠. 응. 아니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도쿄도가 하나? 돈을 아무리 달라고 그런들 도쿄도 줄 돈이 어딨냐고. 이거 복구하는 돈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아니 이제 좀 있으면 그 선거해 9월달에 선거해야 되니까. 아, 선거도 해야 되는구나. 이 선거 때문에 지금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공약해야 되고 모임해야 되고 벚꽃이 없으니까 무슨 뭐 낙엽이라도 봐야 되고 모여갖고 정종 한 잔이라도 이렇게 한도 꿀이라도 나눠줘야지 이제 표를 얻을 건데 거기에 쓸 돈도 없는 상황에 지금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신경 쓰게 생겼냐고 지금 일본이. 진짜 좀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진짜. 하여튼 뭐 네. 이런 사항들 때문에 일본의 고통은 늘 말씀드리죠. 올림픽 끝나고부터 시작이다. 아니 그냥 이제부터 제대로다. 아니 그냥 도 힘든데 지금 비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이 수해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원래 그 불보다 뭐 물이 더 무섭다 그랬거든요. 네. 그냥 물이 휩쓸고 지나가는 건 뭐 아무것도 농작물 뭐 도로 유실 아무것도. 교량 이건 거 아닙니다. 그냥 집이 뻘밭에 한번 푹 들어갔다 나와봐요. 어떻게 되나? 이 사진도 병원이 잠긴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병원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엉망인데. 저렇게 되면 환자가 가겠어, 환자가 나오겠어, 의약품이 공급이 되겠어, 뭐가 되겠어요? 너 올 수도 없잖아 이제. 몇 층까지 잠긴 거예요, 저게? 모르겠어요. 보통 1.5층 이상은 다 잠겼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차가 안 보이거든요. 네. 차가 그러네요. 차높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잠긴 차가 안 거지. 보입니다 일단은. 근데 여러분 뭐 굳이 상기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있는 이 비가 보통 비가 아닙니다. 방사능 비예요. 헐. 잠깐만, 근데 우리나라에 비가 이 왔나? 안 왔지. 우리 안 그쵸? 왔어요. 여기 안 여기 왔죠. 여기에 계속 있어요. 안 오고 저기 계속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 안에는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쏟아냈었던 엄청난 양의 대기 중 방사능이 섞여 있고요. 자, 이 비들이 산을 다 긁어내렸어요. 맞아. 산을 산이. 세척을 그러네. 했습니다. 그러네. 산이, 산에 누적돼 있었던 이 방사능들은 1100크렐이 넘는 수준이에요. 제염을 전혀 못하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아우, 그 제염 방사능들이 물에 섞여가지고 다 조심들이 들어와서 장착이 돼버린 거야. 코팅이 돼버린 거야. 이거 금방 벗겨내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어디다 벗겨낼 수도 그러니까. 없지.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못 벗겨낸다니까. 어떡할 건데 일본 니들은. 뭘 어떡하긴 자꾸 물어봐. 지들 알아서 하겠지. 근데 왜 자꾸 우리 보러 구조대 안 오냐고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왜 한국이 왜 가나? 어휴, 미쳤어. 왜? 니들은 뭐 우리 도와줬어? 우리 약탈밖에 안 했지? 도와줘도 모른 척 할 거면서. 아니 사실 우리나라도 자연재해 뭐 많이 있어 봤습니다만 성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난 일본에서 소방대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구조했다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나는 솔직히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일본이 도와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네. 지금 계속 산사태 같은 게 생기고 있고 후쿠오카에도 지금 산사태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 비 때문에. 이게 처음 한 사태가 모래알 굴러가는 거랑 비슷해요. 처음에 한 군데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그 주변이 점점 더 많이 허물어집니다. 모래 이렇게 왜 여름에 바닷가 가서 모래 이렇게 성을 쌓아놓고 물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머릿속에 싹 그려져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조금 휩쓸고 가지만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똑같은 양의 파도가 와도 갑자기 훅 하고 무너지잖아요. 산사태가 그런 식으로 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저런 식으로 한 변 저기 흙이 깎이잖아요. 비가 오면 먼저 일어났던 산사태 2배, 3배 그렇지. 사태가 일어나고 그렇지. 또 비가 또 오면 4배, 5배로 더 커집니다. 그럼 이제 저 근처는 지형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산이 평지되는 거죠. 네. 지금 저기 있는 흙이 다 내려온다. 다 내려오는 다. 거죠. 궁극적으로. 아. 네. 그러니까 이 절개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끝나는 거죠. 점점 더 많은 양이 흘러내리고 빨리 대피해야 돼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 마을 버려야 됩니다.
뭐 더 이상 저기서 설마 더 이상 산이 무너지겠어 하는 생각을 일단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대피소로 대피 갈 데가 없잖아. 가도 그리고 가도 할 코로나 데가 없어서 대피소가 없어요. 그냥 친척 집으로 가라 그런다니까 재난 근데 방송이. 대피소에 대한 일본 사람들은 또 안 좋은 기억이 있어. 후쿠시마 그때 대피소에서 여성에 대해서 엄청난 성폭행 벌어졌었잖아요. 맞아요. 응. 그리고 대피소 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거 가야 되나? 그리고 아마 지금 그 원래 대피소에 준비해놨던 골판지 침대들이랑 이거 기자재들, 텐트들 선수들 거 만드느라고 없을 걸 지금은 준비되어 아니 있는 있어도 물량이. 습기 때문에 골판지면- 잘 무너집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더 빨리 운동선수 무너집니다. 아니니까 일반인들은 쓸 수도 있겠지. 아무튼 어. 많은 걱정이 됩니다.